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여론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방혁신도시와 신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국민 신뢰만 잃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비용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역차별은 없다고 강조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서 곽인숙 기자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전국 시도지사 1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차별 논란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와 같은 그런 세종시가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도록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어디 걸 어디다 갖다 옮겨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세종시 땅값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기반 조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용을 기업이 다 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또 지방산업단지에도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형태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종시로 기업 등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수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준비하는 정부가 불필요하게 사업을 중복시키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서도 세종시 문제가 뜻밖의 너무 정치 논리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내에서 의견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현안이 아닌 정책적인 차원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수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조만간 세종시 등 충청권 방문도 검토 중이어서 세종시 여론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게 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혁신도시와 신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같은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진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제1차 세종시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 등 세종시 발전 방안 후속 조치와 추진지원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의 원형지 공급 방식을 다른 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신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서 도입하기로 한 원형지 공급 방식을 일반적인 산업단지나 택지 신도시 공급 방식에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이에 따라 혁신도시에서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입주 예정 기업 등의 조성지 외에 원형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지방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원형지 공급과 함께 조세 감면, 산업용지 분양가이나 선도기업 유치 등 정부의 인센티브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 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 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 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 투자 유치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 방안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세종시의 유치가 확정된 기업과 대학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도록 지원과 이행 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은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형지 헐값 공급 논란에 대해서는 공급 절차와 기준 등을 법 개정 때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양승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하루 만에 국민의 신뢰만 잃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권 내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강인영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오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에서 신뢰만 잃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은 플러스 알파만 한 것이고 원안은 다 빠진 것이라며
수정한 내용은 행복도시 특별법안에 자족 기능으로 이미 들어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와 관련돼서도 입장을 이미 밝혔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거부했듯이 전했습니다. 또 친이계 일부의 제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왕적이라면 100번이라도 듣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 여론이 호전되더라도 입장의 변화는 없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정부의 세종시 발표 하루 만에 박근혜 전 대표가 조목조목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박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대통령과 총리 탄핵을 언급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저희는 이 수정안에 단 한 점 한 획도 동의할 수 없는 여야 간뿐만 아니라 여야 대치까지 격화되면서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한치 양보 없는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김태형 국방장관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청 해전 이후 평양 부근 서해안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훈련의 현격한 변화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지상군과 해군, 공군 등 모두 동계 훈련을 하고 있지만 예년과 다른 특이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엉뚱한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과 자동차 보험료 등의 품목에 대해서 물가 불안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정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갖고 이들 품목의 가격 안정에 나서고 가격 폭등의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 모니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통 명절 2주 전에 확정 추진해오던 설 명절 대책을 올해는 작년 추석처럼 3주 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서 백의 종군하기로 했다면서 선거의 치열한 과정 속에 자신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동지들에게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 의원의 복당 신청을 환영하고 당원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비용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윤석재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지난해 세제 개편 후속 조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이달부터 지출하는 월세 비용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금융기관 외에 개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 원 내에서 소득공제됩니다.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올해 말까지 사업 재개나 취업을 할 경우에도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올해부터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월급여 400만 원인 사람은 근로소득자 원천 징수세액이 지난해보다 8천 원, 500만 원인 경우에는 16,000원가량 줄어듭니다. 그러나 월급여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지난해 세율 2%가 한 번에 인하돼 올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 공제제도는 과밀 억제 권역박 지역에 한해서만 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돼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정부는 올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대학 취업 지원실을 창업지원센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21억 원을 투입해서 대학 취업 지원실을 창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며 창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센터에는 인건비의 7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창업 관련 총 소요 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교사들이 자체 작성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이 교과서가 기존 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준별 수업이, 맞춤 수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던 남아 선호 사상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008년 전국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78명의 신생아 가구를 조사한 결과 신생아 아버지는 임신 중 받았던 자녀의 성별로 딸이 37.4%, 아들이 28.6%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의 어머니도 임신한 자녀가 딸이기를 바랬던 경우가 37.9%로 아들 37.3%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8주 정도 모유 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친 소금 섭취가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미국 뉴욕시가 앞으로 5년 안에 소금 섭취량을 4분의 1로 줄이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건강에 또 다른 적으로 알려진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으로 함께 가보시죠. 뉴욕시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야채 통조림과 시리얼, 치즈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서 20%에서 40%가량 소금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This is a program that was based on programs done elsewhere. England has been actually very successful in getting packaged good manufacturers to slowly reduce the salt content. 뉴욕시 보건당국은 소금 섭취의 80%는 가정에서 요리할 때 넣는 소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가게에서 살 때부터 들어있는 소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식당과 식품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이집트 피라미드는 노예가 지었다고 여겨져 왔는데요.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최근 피라미드를 건설한 노동자들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이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신분의 임금 노동자였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 builders of the pyramids were Egyptians and the builder of the pyramids were not slaves because they will be buried beside the pyramids, in the shadow of the pyramids. 이번에 발굴된 무덤벽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을 쿠프 왕의 친구라고 지칭한 낙서도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기르던 호랑이에게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66살의 부알다 씨는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이 애완 호랑이의 무게는 3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지방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와 금요일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10.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